이슈를 통해 시장 보겠습니다. 더 이슈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바로 증권주 포커스 맞춥니다. 조금 전 이 수급통에서도 보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증권 섹터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증권 섹터에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이 부분도 증권 섹터에는 긍정적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또 미중 무역 협상 눈치 보기 속에서 이런 증권 섹터가 안전판 역할을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가 상승 움직임도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상승률이 코스피 평균을 넘어서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6월 24일, 그러니까 어제까지 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냈다면 증권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시장 수익률을 훌쩍 상회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매력 가운데서도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임박한 모습 속에서 증권사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증시 부진에도 증권사의 실적은 꾸준히 좀 상승하면서 이번에도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브로커리지 쪽에 상당히 좀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수익원이 다각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도 이런 종목군들 투자 기회가 남아있는 것인지 현재 수익을 슬슬 늘려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하나금융투자의 이영곤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보니까 신고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증권, 교보증권, 현대차증권 등 증권주들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가가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증권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종지수 0.6% 오르면서 7일째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6월달 들어서 단 하루만 제외하고 연속 상승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증권주 신고가와 관련해서는 역시 실적 부분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운용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채권 운용과 채권 평가손이 많이 늘어나면서 채권 평가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증권주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고 3년물이 연초 대비 0.2%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금리가 좀 하락을 했고요. 결국 이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종이 과거에 브로커리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으로 수익 모델을 다변화하면서 이익 변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는 점, 이런 점들도 증권주 상승에 어떤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요 이 채권 평가이익의 증가 때문에 또 이런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증권사별로도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요즘에 상승 탄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채권 보유 부분과 상승 탄력이 비례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대형사들, 한국투자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이런 부분들 채권 평가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정확하게 이제 비례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채권 평가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쪽에서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채권만 말씀드렸는데 채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 손익 그리고 트레이딩 쪽에서 같이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IB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실적들이 지금 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최근 증권주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지수가 라운드 넘버로 넘어가든지 혹은 지수 상승과 거의 연동을 해서 증권 섹터를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수가 거의 제자리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이 신고가를 씁니다. 시황과의 상관관계가 좀 떨어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에는 증권업종은 보통 코스피 지수 그리고 거래대금 증가와 같이 연동되면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의 상관관계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과 직접적인 관련된 수익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품과 그리고 IB, 트레이딩 이런 쪽에서 이익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거래대금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부분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과거처럼 단순하게 거래대금만 보면서 투자를 이제 조금씩 하는 부분에서 점차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사실 단순히 브로커리지 수익에만 의존했던 이런 수익 구조가 늘 증권 섹터의 약점으로 꼽혔는데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면 상당히 좀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나가고 있는 증권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부분 보고 계신가요? 혹시 그 금융시장과 같이 많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B와 여러 가지 상품 관련된 트레이딩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성과 금융시장의 호황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나 불안정성 커질 경우에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채권평가 이익이 많이 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채권 쪽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증권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변수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업 전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세하게 또 나무를 봐야죠. 증권 섹터 내에서 볼만한 종목이라든지 또 실적 앞으로의 내용들 보겠습니다. 한기수 전문가님,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증권주 주가 추이부터 좀 볼까요? 아주 오늘도 뭐 증권주들 모두 괜찮아요. 그죠? 뭐 대체로 1% 내 이제 소폭의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모두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가랑비 어쩌는다라는 그런 시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 내지는 1%도 못 미치는 그런 반등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시세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게 되면요. 올해 이제 주요 증권주들의 이제 주가 상승률 그림을 보고 계신데 지난 6월 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한국 금융지주가 34.5%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메리츠증권증권 28.3%, 미래에셋대우 22.5% 그리고 삼성증권도 20%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오늘이 25일이니까 이제 6월 25일이니까 지금 이거보다 지금 상승률이 좀 더 큰 상태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전반에 걸쳐서 자 지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이 상승률이 요만큼 발표가 된 것이고요. 네. 중소형 증권주들도 요만큼은 아니더라도 모두가 이제 고르게 동반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 이제 증권 업종 차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증권주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우리가 좀 더 아실 것 같아요. 자, 최근 이제 증권주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제 시세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 뭐 이제 업종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뭐 30% 이상의 이제 큰 상승이 일단 나타났고요. 최근에도 주가가 이제 그 증권업종 지수가 1,800선에서 지금 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지금 올라갈 정도로 시세가 더욱더 가파라집니다. 그동안은 이제 올라가는 흐름 자체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번 반등만큼은 좀 시세 분출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으로 뭐 기관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라든가 내지는 뭐 전반적인 종목군 증권업종 흐름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까지 나타났고요. 네. 여기서 좀 더 이제 좁게 들어가서 종목 차트까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증권업종 종목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맨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일봉 차트입니다. 네.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그다음에 메리츠증권증권 이렇게인데 지금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상승 기울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신증권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하고 하나투자증권이 조금 빠르게 올라온 것 외에 뭐 키움증권이라든가 현대차증권, 뭐 교보증권, 뭐 유한타증권, 뭐 윤투자증권 이런 어떤 중소형 증권주들은 시세 분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권주들의 시세 분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중소형 증권주들이 이제 조금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들 증권주들 앞서도 증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어떤 브로커리지 사업에서 벗어나서
단순한 그런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그런 어떤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고 그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는 그 업체들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뭐 증시가 좋으면 증권주가 올라갔다는 그런 이제 상식에서 벗어나서 증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투자 분야를 강화하면서 실적을 이끌어내는 업체들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뭐 중소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증권주들 중에 이렇게 대형 증권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어떤 수입원 다변화를 통해서 네. 그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서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 패턴의 차트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약간은 좀 눈길을 끌었던 게 이 증권 업종지수 차트 내에서요. 지난해 말부터 지금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까지 박스를 그려주면서 계단식으로 오르는 이 두 개의 라인을 그어주셨는데 그렇게 치면은 지금 밴드 상단의 저항을 받으면 2050이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밴드 상단 터치를 하고 다시 꺾이는 구간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번엔 좀 뚫어낼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이제 투자 전략 포인트가 되겠죠. 지금 이제 추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제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증권주들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좋게는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 증권 시장의 특징은 그래요. 아직은 증시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장은 아니거든요. 좋은 장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호재에 의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고 또 박스권 상단이라든가 저항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네.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쉬어가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증권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까지 한다는 그런 그래요.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좀 열어두시고 지금 증권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네. 오늘 증권주들 뭐 올라가니까 뭐 다들 증권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는요. 네. 그동안 별로 안 보시다고 이제 보실 건데 이렇게 이제 대중이 이제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매물이 좀 나올 그럴 수 있는 수 가능성이 있죠. 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조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앞에서처럼 다시 하락 조정이 나오느냐, 네. 내지는 옆으로 기어가는 기관 조정이 나오느냐. 요것에 따라서 그 이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증권업종도 전반에 걸친 흐름은 좋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위치까지 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흥분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증권지들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고 앞으로 펀더멘털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최근에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결정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은 좀 경계는 좀 하되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제가 보기엔 뭐 10%에서 15% 정도 네. 그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네. 나중에 쉬었다가 뭐 다시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분기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많은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 증권 섹터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2분기 실적 전망 어떤 수준인가요? 참 그 다른 기업들의 실적들도 좀 좋아지고 증시가 좀 좋으면 그러니까 네. 보통 그래요. 이제 주시장이라는 거는 증시 전체적으로 장이 좋으면 100% 갈 종목이 200% 가는 그쵸? 게 보통 네. 그러죠. 근데 장이 안 좋으면 100% 갈 종목 50%밖에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들도 이 정도의 실적이고 작년 실적 대비 너무나 저평가를 했고 올해 또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다른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안 좋단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증권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그림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사들의 대체적인 그러니까 순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일단 대형 일부 이제 증권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합산 식자총의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그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점 대비 약간 밀려 있는 상태. 지금은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긴 오늘까지 본다고 한다면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실적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라 있는 이런 형태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적은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고 뭐 올해도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상대로 못 올랐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직전 고점을 살짝 넘는 그런 흐름까지는 단기적으로 올해는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네. 그 이상 가려면 역시 이제 하반기에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 증시 상황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일단
증권주들도 이제 수익 구조가 지금은 채권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맹점이에요. 나중에 뭐 금리가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멈추고 또 인상이 되거나 하고 금융시장에 또 요동을 치거나 하게 되면 이쪽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권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시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은 이제 고점 정도 내지는 고점을 넘어가는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일단 먼저 보시고 하반기 이후에 증시 주변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걸 보고 뭐 재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사별로도 실적 전망표를 하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좀 함께 볼까요? 증권사별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5개 증권사의 실적 전망치와 이제 컨센서스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5개 회사들의 합산 실적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지금 이제 15.4% 컨센서스가 낮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들의 실적 예상치가 15.4%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키움증권이 16.6% 이제 예상치보다 컨센서스가 좀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움증권은 당초 실적 예상치보다 기업의 실적이 좀 낮은 겁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 삼성증권이라든가 미래세태오라든가 NH투자증권이라든가 한국금융지주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적 추정치가 더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 호전 추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실적에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이제 그 올해 전체적인 실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내년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이제 3분기라든가 하반기 실적의 흐름들도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보기엔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 선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또 한국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이제 증권사들 실적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은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증권사별로 차트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왜 키움증권이 많이 못 갔는지 지금 이 실적을 보니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증권 섹터 내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호주 어떤 종목으로 꼽으세요? 일단 지금 이제 증권주라고 하면은 이제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쫓아간다라는 관점 이런 것들을 보다는 지금은 이제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브로커리지 수비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정말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미래세태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대규모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부터 채권 투자라든가 이쪽을 중심으로 수입원 다각화를 굉장히 많이 이루었던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과거의 그 메리츠 종금증권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의 어떤 그런 증권사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또 한국금융지주는 뭐 예전에 뭐 한국투자신탁부터 해가지고 투자 쪽에서는 아주 뭐 그 전문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뭐냐면 기존의 브로커리 수입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투자 사업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어디냐 합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이런 경쟁력과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어디냐라는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타픽은 역시 이제 뭐 한국금융지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세태오 정도가 일단 될 거로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로 주가가 좀 올라서 좀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고요. 출렁거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증시가 정말 좀 안정이 되고 또 증시가 화랑장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들 종목군들은 아마 이제 증권주들 중에서는 이제 최상위권에서 좀 안정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픽은 이렇게 이제 한국금융지주,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세태오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를 쫓아가는 증권주들은 지금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입니다. 뭐 이들 두 종목도 국내 뭐 둘째 가름 서울 정도의 대형 증권사들이어서 뭐 우리가 등한히 할 만한 종목들은 아니고 또 삼성증권의 최근의 주가 상승도 괜찮기 때문에 뭐 등한히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약간은 이제 앞서 마셨던 타픽 진권사들보다는 약간은 뭐 구조개혁이라든가 내지는 사업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차기 관심주로 봤는데요. 일단은 대형 이제 증권지로 타픽 종목 이렇게 5종목 정도로 일단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기자본 늘리면서 초대형 IB에 출사표 내던진 그런 업체들이 실적이 이제 숫자로도 조금씩 찍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뭐 글로벌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워낙에 이제 안에서만 이제 뭐 수익을 내는 너무 안주했었던 수수료
주요 장사. 그렇죠. 그래서 네. 별로 뭐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또 증시가 안 좋으면 거의 뭐 시장에서 쳐다도 안 봤던 그런 종목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이번 올해 참 몇 년 동안의 어떤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면서 증권사들도 새롭게 탈바꿈할 그쵸.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증권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자, 증권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전략 부분들, 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크게 보게 되면 저는 증권주들은 이번에 이제 쫓아가지 않더라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 뭐 단기적으로 눌림 조정이 나고 살짝 조정이 나올 때는 이번엔 저는 조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증권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 상세로 이미 전환한 상태고 저항선을 모두 뚫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보통 조정이 나오더라도 하락 조정보다는 이제 약간 기간 조정, 이런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지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스닥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너무나 많이 모아진 상태인데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도 오늘도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죠. 뭐 물론 이제 치고 가는 주도주는 없습니다만 대형주 쪽으로도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워낙에 좀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뭐 이제 좀 지원을 해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워낙에 저평가 그리고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대형주들의 어떤 순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요. 또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 증권주들은 이제 브로커리지 수업에 대한 기대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더 거래 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증권주들이 기간주 중에 재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부터는 추격 매수는 아니더라도 내일 위에 눌림이라든가 조정이 나올 때는 저는 충분히 조금씩 물량을 좀 잡아가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5일이평선 중심으로 추세 대응을 하시면서 5일이평선이 깨질 때는 단기적으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21평균선과 62평선 그 정도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중기 재반등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약간은 경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조정을 위해서 물량을 좀 매집하는 전략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별로는 안 좋죠. 근데 하반기 정도 선에서는 이제 G20 회담을 통해서 네. 무역 전쟁 부담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트럼프 대선이 있죠. 네. 트럼프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 다뤄봤습니다만 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상황이라든가 글로벌 상황이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좀 열어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에는 증시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게 되면 증권주들이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